네, 저는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러시아 사람이 보는 한국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러시아에서 온 파샤라고 합니다. 네, 저는 러시아 국적의 아버지와 스위스 국적의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2명이 있는데 저랑 같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생활은 아주 평범했어요. 학교를 다니고 축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보통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네, 가정 연합에 들어간 몇 가정이 같이 힘을 모아서 자기 아이들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네, 학교는 제 남동생 그리고 다른 여학생 1명, 총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은 학생 수는 약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네, 학교 시작했을 때 아주 작은 공간이어서 수업 가끔 부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특이한 것은 아주 작다는 점도 있지만 아침에 12시까지 우리 러시아어로 모든 수업을 듣고 점심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생긴 작은 개인용 책상에 앉아 있었고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깃발을 들어 선생님이 듣고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때도 전체 이렇게 앞에 나가서 발표하거나 아니면 긴장하면서 이렇게 어떤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성격이 아주 내성적인 면으로 되고 남들 앞에서 뭔가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의 이렇게 지금까지 저의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18살이 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네, 가게 된 계기는 그게 3가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한국어랑 한자를 조금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서 관심이 생겼고, 둘째는 우리 러시아에서 18살 될 때 우리 그 필수로 그 군대 가야 되는데 비하려면 우리 유학을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셋째로는 제가 태어난 가정연합의 중심이 한국이어서 한국 가게 되었습니다. 네, 왔을 때는 러시아와 아주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랑 처음으로 만났을 때 우리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안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네, 한국에 와서 먼저 먹었던 음식은 놀랍게도 라면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어제 먹은 것처럼 기억합니다. 사실 시켰을 때 분명히 안 매운 맛으로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매웠습니다. 이걸 먹고 저의 첫 생각은 한국 음식은 모두 매운맛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 매운 음식만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되게 마음이 안심했습니다. 네, 또 충격 중에 하나가 밥이었습니다. 점심 때는 밥 먹는 건 전 오케이 좋습니다. 저녁은 저녁도 좋죠. 하지만 아침까지 우리 밥 먹어야 된다고요? 그건 좀 신기했고 익숙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우리 러시아에서는 아침은 조금 다르게 먹어서요. 보통 아침에는 죽 같은 거 먹는데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제품들은 우유랑 설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트밀, 메밀죽, 기장죽 그리고 밥까지도 우리 우유랑 설탕이랑 버터까지 넣어서 비벼서 먹는데 정말 맛있게 나옵니다. 네, 한번 먹고 싶으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크레이프나 샌드위치나 시리얼도 많이 먹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 있었을 때는 과일 진짜 많이 먹었는데
한국 와서 거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네, 너무 비싸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저 비교해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쿠팡에서 검색 좀 해봤는데 사과 3kg을 먹으려면은 10,000원으로 정도 살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사과 3kg 살려면 2,500원만 내고 살 수 있었거든요. 또는 귤은 3kg이 20,000원 정도 나오는데 러시아에서는 아주 싸게 8,000원만 내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충격 많이 받고 항상 가격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비교하고 또 충격받고 결국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음식을 벗어나서 또 다른 느꼈던 차이는 존댓말 문화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존댓말 쓰는 건 어려움이 없었지만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한테 존댓말 쓰는 건 익숙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러시아에서는 나이 차이 10살이 있어도 반말 쓰는 편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만난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한테도 반말 써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스스로 그분들한테 왠지 존댓말 쓰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완전 그렇게 한국 사람이 돼버렸나 봐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은 나이가 똑같을 때 우리 친구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오랫동안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면 친구 아니다는 뜻인가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 약간의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대한 놀랐던 건 한국의 치안입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저는 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두꺼운 자물쇠를 달린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하나쯤에 저 학교 와서 근처에 주차했습니다. 이 자전거를. 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가려고 밖에 나갔는데 자전거가 없다. 저는 주위를 잘 살펴봤는데도 없었습니다. 예, 그 사건 이후로는 저는 러시아에서 자신의 곳들에 대해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타거나 거리에서 걸어갔을 때도 주머니를 항상 확인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른 나라 가서 무엇을 기대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열차가 도착하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힌 순간 역에서 나한테 누군가 잘가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잘 보니까 인사하는 그 누군가가 저의 가방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빨리 두근두근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주 많이 귀중한 곳들이 들어간 이 가방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다음 역에서 내려서 뒤에 돌아가는 열차를 잡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다시 가방 놓고 간 역으로 왔는데 놀랍게도 가방이 나를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안심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가방 외에도 뭔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잃어버린 걸 항상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 밖에서 뭔가를 파는 그 가게들이 많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가게 친구들이랑 지나가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여기 물건을 훔쳐가지 않지? 놀랍니다. 그리고 배달 아저씨들 오토바이 그냥 키고 주문 받으러 가는 곳들 저한테 많이 신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열쇠까지 오토바이 누군가 봤으면 감사하고 반드시 그냥 가져갔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 와서 저는 처음으로 하는 도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야 되고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해본 적 없었던 아르바이트도 한국에서 하게 되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외국인인데도 30명이나 있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극복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방금 말했던 여러 어려움들 이외에도 문화적 차이, 모국어 아닌 한국어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들도 참 어려운 일들이었죠. 그러나 저한테 항상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저의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저를 보고 도와주는 여학생 친구들이나 제가 1년 전에 수술하고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도 저의 우루과이에서 온 친구가 저의 옆에서 5일 동안 계속 돌봐주기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오른쪽 다리를 아예 움직일 수 없어서 저한테 머리도 감아주고 시트도 바꾸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친구라는 존재가 저한테 늘 정신적으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없었으면 제가 벌써 러시아에 돌아갔을 겁니다. 네. 지난 7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친구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인생에서 만난 모든 친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 생활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지식보다 저의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네, 제가 명언이 하나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네, 소중한 친구들이 많으면 그만큼 나의 인생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문화 차이나 언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정말 소중한 친구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한국 생활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앞으로 유학이나 유학 생활에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시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새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새 환경에서 가는 도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이것으로 저의 희망 논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